어차피 우리는 복잡하면은 하루 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귀찮으니까 안 하죠. 닥치면 3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약국상담소 약사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만성통증의 최고인 저탄고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통증, 만성염증,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여드름이 심한 분들, 피부가 가렵고 염증 나시는 분들, 아토피나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 꼭 이 내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탄고지 식습관입니다. 이거는 장단점에 논란이 많은 식습관인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더 많이 먹는 식습관입니다. 이게 황제 다이어트로 유명했고 인기가 많았죠. 이거에 대해서 가져와 봤고, 장점으로는 식욕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언제 먹고 이제 조금 그만 먹고 하는 게 통제가 돼가지고 살을 빼는 것도 체중 감량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한다. 인슐린 민감성은 우리가 혈액에 있는 당을 간으로 세포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성인병, 특히 당뇨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나와도 당에 반응하지 못해서 민감성이 줄어들어서 둔화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몸의 전체적으로 염증이 감소하고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탄수화물은 우리의 식습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줄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비용이 높다.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고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되다 보니까 밥 한 공기, 라면, 국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높이 나가게 됐죠. 그리고 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기력증이나 운동 능력도 감소할 수 있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런 통풍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탄고지 식습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발표되었기 때문에 100년 정도 지난 굉장히 오래된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소화 간질 치료용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적게 주고 저탄고지 식습관을 통해서 소화 간질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고 발작이 통제되었습니다. 성년이랑 소화 모두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역할인 요새는 성인병 예방이랑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요새도 유명한 식습관입니다. 우선 이거의 소개를 드리면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식습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50g 미만으로 하고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20g, 일반적인 경우에는 50g, 그리고 좀 널널하게 할 때는 100g 이 정도로 합니다. 밥 한 공기 탄수화물이 65g이기 때문에 20g이면은 사실상 이건 좀 너무하죠. 우리가 거의 못하고, 일반적은 50g도 이것도 힘듭니다. 왜냐면은 하루에 밥 한 공기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한 100g 정도,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에다가 기타 여러 가지 하면은 하루에 이 정도 탄수화물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에너지원을 변화시키는데 바로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사용해서 우리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거죠. 이거가 왜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진화적으로 아직 진화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체 내 DNA에는 수십만 년 전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수백만 년 동안 당류와 육류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잘 저장하도록 진화했다. 왜 이렇게 진화했는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왜 생존에 유리했는가? 몸무게 51kg 하드자족 남성을 봅시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하루 15km를 걸어 다니는데 하루 사용 총 용량인 2600 중에서 1500칼로리를 걷는데 사용한다. 엄청나게 많이 썼죠. 1100칼로리가 밖에 안 남았으니까. 반면 지금 선진국 남성, 우리나라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신체 활동에 쓰는 에너지는 체중 1kg당 17칼로리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60kg면은 6, 7에 40이 6이면 1040칼로리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1000칼로리, 그때는 일단 하루 종일 1500칼로리에만 걸어다니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수렵하고 채집하고 엄청 뛰어다니고 맹수로부터 도망가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먹어가지고 탄수화물을 빨리 먹어서 지방으로 몸속에 저장을 해놔야지 나중에 밥이 없을 때도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생존에 유리했는데 지금은 음식이 너무 많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장해놓은 게 끝이 없어요. 계속 저장만 돼요. 그러니까 고도 비만이 되고 성인병에 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요새도 다이어트가 굉장한 이슈죠.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에 쓰는 약값이 음식값보다 더 나가요. 우리는 살 찔 때도 돈을 써야 되지만 살 뺄 때도 지금 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여기서 이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거는 살찌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중성지방을 합성해서 우리의 배를 나오게 하겠죠. 내장지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거가 더 되면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성인병 걸릴 수 있고요. 이것의 분비를 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탄수화물 섭취를 줄임으로써 억제하고 민감성을 증가시켜야 된다. 당뇨병이 민감성이 떨어져가지고 포도당이 돌아다녀도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중 포도당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높아지면 소변으로 나와야겠죠. 그게 당뇨병입니다. 당이 소변으로, 뇨가 소변으로 나온다. 그게 당뇨병이에요. 여기서 이자가 인슐린을 방출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지방을 연소시키지 못하고 살이 찌게 되겠죠. 우선 당 신생 과정에 대해서 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에너지 사용 과정인데요. 지방산 대사를 통해서 케톤체를 만들게 되고 케톤체를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죠. 뇌도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고 신체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패티 에시드 지방산이 아세틸코에 됐다가 케톤체로 이제 형성이 되고 서큘레이션 혈액순환을 통해서 뇌로도 주고 여러가지로 기관으로 전해져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염증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초기에는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발휘하게 됩니다. 여행 가서 물이 달라져도 설사하고 속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 급격한 환경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금방 이제 해결이 돼요. 일반적으로 한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이거는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이제 건강한 반응을 만들게 되고 전신적 염증이 감소한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이거는 뭐 노화 방지 이 정도고 신경계 민감성이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만성 통증이 감소하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염증이 감소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체내 중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노신 물질은 체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데노신과 케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케토제닉 다이어트예요. 그거와 간질에 관한 논문인데 보면은 Emerging evidence suggests that mimicking key cellular aspects of ketogenic metabolism increases extracellular adenosine. 저탄고지 대사의 주요 세포 측면을 모방하는 것은 세포의 아데노신을 증가시킨다. 저탄고지가 아데노신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데노신은 호중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처음 보고되었고 그 이후로 염증 피드백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잘 정립되었다. 아데노신은 염증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를 후기를 많이 봤는데 염증이 감소해서 만성 통증, 만성 염증, 관절염, 여드름, 피부 염증, 아토피, 알러지 등의 증상이 많이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폭식하거나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은 이게 다시 재발하였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후기를 보니 식단을 바꾸고 개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의 실천 방안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복잡하면은 하루 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귀찮으니까 안 하죠. 닥치면 3일이에요. 이건 인간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식단 아침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저녁 뭐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먹고 있는 밥 양을 절반으로만 줄여보자. 예로 지금 밥 하루에 한 공기 하루 3공기 먹고 있으면은 하루 반 공기만 3번씩 먹자. 물론 이거 해도 케토제닉 기준, 널널한 기준인 100g에도 들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이런 전신적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에너지원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밥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족한 열량이 있으면은 고기와 신선한 야채로 많이 채우자. 너무 많이 먹진 말고 고기도 많이 먹으면 요산도 많이 나오고 신장에도 안 좋고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먹고 야채도 많이 먹자. 그리고 성장기 나이는 저탄고지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아이한테도 저탄고지 시켜서 알러지나 이런 거 잡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뇌는 일반적으로 7살?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밥을 잘 먹어줘야지 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좀 안 먹는 건 상관없는데 어렸을 때는 고기나 탄수화물 안 먹는 것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 절에서도 동자승한테는 고기를 먹인다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어렸을 때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10일까지가 고비인데 이 이후로는 괜찮다. 그러니까 좀 많이 버텨보자. 과격한 저탄고지는 하지 말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밥량만 좀 줄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신선한 야채와 고기로 채우면은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이거의 목적은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 체내의 아데노신 농도가 증가해서 신체내 염증 반응이 억제되고 이제 생활의 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통증, 염증, 관절염, 여드름, 아토피, 알러지, 피부 염증 등 이제 면역 질환에 굉장히 좋고, 너무 이제 복잡하면 하기가 힘드니까 밥을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고기 채소로 부족한 양을 채우고 과격한 저탄고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